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자문위원 신지은입니다. 오늘은 전문가 모시고 북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전문가와 바로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짧게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 최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북한 시장 물가, 환율을 통해서 북한 경제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박사님, 최근 북한 시장의 물가와 환율 변동이 몇 가지 면에서 이전과는 좀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쌀 가격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점이 우선 눈에 띄는데요. 쌀 가격은 경제적 충격에 비교적 민감하게 변동하는 양상을 보이곤 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강화와 코로나19 충격 직후에 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런 모습이 다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축이죠. 환율은 어떤가요? 시장 환율도 그 변동성 확대와 평가 절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시장 환율이 단기간 급락했는데 올해에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주목할 점은 달러 표시 시장 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시장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최근 북한 원화 표시 쌀 가격이 4,000원 내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러 표시 쌀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옥수수들도 많이 먹잖아요. 이 옥수수 가격도 조금 오르는 추세라고요? 예, 쌀 가격 대비 옥수수의 상대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율도 짚어봤고 쌀 가격, 옥수수 가격도 짚어봤는데요.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네, 시장 지표의 지역 간 편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인데요. 시장 환율의 지역 간 편차는 지난해 말부터 시장 쌀 가격의 지역 간 편차는 올해 6월 이후에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부문별로 상세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장바구니 물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북한 시장의 쌀 가격은 어떤가요? 북한 시장의 쌀 가격은 그동안 대북 제재 강화와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 경제적 충격 직후에 상대적으로 상승했다가 안정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에도 2020년 초 급등한 이후에 하향 안정세로 전환했는데요. 특히 신선식품이나 가공식품 등 전반적인 식료품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쌀 가격은 안정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충격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교적 시장 쌀 가격이 빨리 이렇게 안정화된 이유가 있을까요? 2019년에 곡물 생산량이 양호했던 것이 일단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올해 곡물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작년 생산량의 경우에는 외부 추정치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의 발표치를 기준으로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발표치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북한이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자발적 국별 리뷰 보고서를 제출했거든요. 여기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진청이 추정한 전년 대비 5.2% 감소에 비해서도 훨씬 악화된 것입니다. 근데 북한의 이 원화 표시 쌀 가격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만 달러 표시 쌀 가격은 상승했다고 해주셨잖아요. 어느 정도 수치인가요? 네, 북한 원화 표시 쌀 가격의 경우에는 평양과 신효시 지역을 포함하는 데일리 NK 기준 가격이 양강도 등 국경 지역을 포함하는 아시아 프레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데일리 NK 자료도 달러 표시 쌀 가격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년과 매우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표를 잠깐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도표가 두 자료원의 달러 표시 쌀 가격 추세를 보여주는데요. 올해 들어 데일리 NK와 아시아 프레스 모두 크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시장의 달러 표시 쌀 가격은 키로당 0.8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지만 올해 6월 이후에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양강도 등 국경 지역의 시장 가격 정보를 보여주는 아시아 프레스의 경우 올해 6월 이후에 달러 표시 쌀 가격이 키로당 1달러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초까지 데일리 NK 가격 정보도 이러한 흐름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시장 곡물 수급 여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 저희가 옥수수의 쌀 가격 대비 상대 가격을 볼 수 있다고요.
예, 목표를 보시면 2016년 이후 2020년 기간까지 옥수수의 가격은 쌀의 20%에서 49%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 비율이 5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3년 이후의 추세를 봐도 옥수수의 상대 가격은 대체로 33%에서 45%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통상 식량 수급 여건이 양호하거나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열등제인 옥수수보다는 쌀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서 옥수수의 상대 가격이 하락합니다. 반대로 식량 수급 여건이 좀 악화됐거나 소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옥수수의 상대 가격이 좀 상승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올해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옥수수 가격의 상승이 식량 부족의 신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2, 4분기에 옥수수의 상대 가격은 전기 대비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옥수수의 수확기가 8월 중순 이후 9월인 것을 감안하면 수확 직전에 식량 부족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식량난이 이 지표를 통해서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최근의 특징이 있다면요? 최근 들어 관찰되는 또 다른 특징은 지역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 간의 가격이 좀 차이가 벌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경을 봉쇄했던 지난 2월에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됐는데요. 올해 들어 지역 간 가격 격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인 해산 지역의 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별 가격으로 각 시점의 표준 편차를 집계한 결과도 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특히 6월에서 8월 사이에 지역 간 표준 편차는 이례적으로 상승했고 이러한 현상은 시장 가격뿐만 아니라 시장 환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물자나 그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쌀의 유통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평양은 이러한 쌀의 수급이나 배급이 원활하지만 상대적으로 국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도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아무래도 무역이 활발했던 지역인 만큼 조금 더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북한 시장 환율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좋겠는데 북한 환율은 어떤가요? 예, 대북 제재 강화와 코로나19 확산 충격에도 불구하고 시장 환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 이후에 달러당 8,000원 내외에서 등락하던 시장 환율이 지난해 10월에는 6,500원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최근에는 달러당 5,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약 10개월 동안 시장 환율이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폭으로 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특히 이런 현상이 북한이 좀 장기간 무역을 통제하고 중단을 하면서 외화의 해외 유출입이 극히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관찰되고 있다고요? 네, 시장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두고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설들은 시장 요인과 정책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각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 환율의 변동 원인은 일단 분명하지 않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떨지가 또 궁금한데요. 이 시장 환율의 급격한 평가 절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달러가 조금 싸진 거죠. 이게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 궁금해지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시장 환율의 평가 절상은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입품의 내화 표시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출에는 불리하고 수입에는 유리합니다. 자,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대북 제재가 강화되어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특히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기존 수출의 90% 이상 급감한 상태고요. 또 조만간 무역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갑자기 증가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무역이 재개될 경우에 시장 환율의 평가 절상은 북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입 원자재를 조달하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거죠. 특히 이제 북한과 같이 계획과 시장으로 이원화된 경제에서 계획 가격으로 원자재를 조달하고 최종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은 적습니다.
하지만 시장 환율의 평가 절상으로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계획 가격과 시장 가격의 격차가 축소되는데요. 현재와 같이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중 가격의 격차가 높게 형성되어 있을 때에는 시장 가격으로 원자재를 조달하는 경우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최종재를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요인이 확대됩니다. 이러한 그 환경은 계획 부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데요. 따라서 이원화된 경제의 재정 당국은 이중 가격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2년 7일 조치나 2009년 화폐 개혁은 공식 환율을 시장 환율 수준으로 평가 절하시켜서 이중 환율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은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북한의 공식 환율은 달러당 100원 수준이고 북한의 시장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전에는 8,000원 수준이었고 지금은 5,000원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격차가 커져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환전을 할 때 공식 환율을 적용을 하지만 암시장, 북한의 종합시장에서는 시장 환율이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가계 입장에서는 공식 환율보다는 시장 환율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텐데요. 자, 북한 가계 입장에서는 지금 1년의 이 환율의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북한 가계 입장에서 시장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수입재 가격을 하락시켜서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지표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거래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고 결국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시장 환율의 평가 절상은 계획 부문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재정 당국, 수입 기업과 일반 가계에는 유리하겠지만 반대로 시장 부문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수출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외화 자산을 보유한 가계에는 아무래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리하다. 자, 그리고 북한 내 경제 주체들의 이익을 놓고 볼 때 아무래도 시장 환율의 하락은 최근 북한 당국의 정책 방향에도 좀 부합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국가의 통일적 관리, 재정금융 가격 공간의 활용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과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등 새로운 북한식 개혁을 강조했던 제7차 당대회보다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경제관리의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환율의 평가 절상은 무역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 재개로 외화의 해외 유출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제 시세와의 격차가 해소되면서 현재의 시장 환율은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박사님과 함께 북한 시장의 물가 그리고 환율 동향을 쭉 살펴봤습니다. 쭉 짚어주신 걸 보면 공통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황들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분명한 것은 올해 들어서 북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곡물 가격의 변동성 심화나 달러 표시 가격 상승은 식량 부족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 스스로 식량 사정이 여의치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시장 지표의 지역 간 편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자원 배분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원활하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북한 경제의 특수성을 미뤄봤을 때 이 시장 지표로 또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물론 시장 지표의 변동이 북한 경제 전체의 현황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표 자체의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 경제의 위기 징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시장 지표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와 환율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좀 가늠해 봤는데요.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모로 위기 상황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북한 경제가 좋아져서 다음에 우리 박사님 모실 때는요. 많은 지표들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통일연구원 최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